광반도체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광반도체 중국은요 차세대 반도체로 기술 개발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괜찮을까요? 진짜 큰 위기가 온다는 말, 이 말이 사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광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전자신호로 인해서 전자신호를 가지고 뭐 데이터를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받는다든가 하는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라면요 광반도체는요 전자가 아니에요. 빛으로 빛으로 많은 정보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반도체를 광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반도체는요 아주 엄청난 어떤 기술이 요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실리콘이라는 게 이게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빛이 만들어지는 것을 투과시킵니다. 융합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데이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지 전자가 소통이 되고 빠른 속도로 이동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반도체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 안 만들어도 우리는 전기가 아니라 전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빛으로 대체해서 반도체의 어떤 차세대 기술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실리콘 반도체에 통합된 레이저 광원을 점광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중국의 국영연구소 JFS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 놀랍죠. 여러분 알다시피 반도체 기술은 1등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2등 이러면 뭐 대만이다 한국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세대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실리콘 포토닉스는요 광반도체는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물론 중국도 완전하게 개발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리콘에다가 이게 실리콘 반도체라고 하잖아 통합이라고 했죠. 이 말은 실리콘에다가 빛을 내는 소재를 통합했고요. 그 통합된 소재에다가 레이저 광원을 쏘았는데 이 레이저 광원이 점광이 됐다. 연결이 됐다는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왔다 갔다. 진짜 놀랍죠. 중국이 지금 이 정도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빠르잖아요. 반도체 기술 그동안 우리보다 뒤처졌다 했는데 우리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광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광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에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지금 보세요. 빅펀드 1기 반도체 제조 분야에 우리 돈으로 25조 4,3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2014년이에요. 그리고 빅펀드 2기 2019년에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에 37조 6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빅펀드 4기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3기 제조 설비나 패키징에 쏟아붓는데 여기에는 64조 3,7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까지 126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반도체에만 정부가 돈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들이부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은 돈이 결국은요 연구개발의 성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연구개발의 성과는 지금까지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광반도체와 관련된 것은요. 기술 시장의 어떤 전망을 보면 2022년도에 12억 6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30년도에는 전망이 78억 6천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이 시장에서 우리는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뒤처질 수밖에. 중국 반도체 업체에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반도체마저도 중국에게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기술은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으로도 위협이고 경제적으로도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수출의 20% 이상 뭐 20%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반도체가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광반도체 기술이라는 차세대 미래 기술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까지 기술 개발을 해서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의 삼성전자 위기다 이 말입니다. 2024년 3분기가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을 하면서 위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분기에 10조 4,400억 원보다 떨어졌기도 하고 또 매출은 늘었으나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니까 최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킨다면요. 반도체의 어떤 강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 패키징, 유통까지도 모두 장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다가 그냥 위기다 이 말이 아주 초입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커지게 되면 세상에서 진짜 큰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이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니까 앞으로 그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수출의 20% 가까이를 반도체가 차지하는 한 위기를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 대한민국은 진짜 나쁜 그런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 말씀 오늘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작은 단서가요. 결국은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꼴찌를 했지만 미래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는 1등을 하겠다. 이 말 한지 여러분 5년이 채 안 돼서 진짜 1등 했어요. 5년이 채 안 돼서.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단서는 그냥 그 단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광반도체를 만들어냈다 이 말은요.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위기의 시작이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도 마찬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위기를 어떻게 털어갈 것인가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가 아닐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